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시작 전에 부탁입니다. 이거 부탁, 좋아요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좋아요 누른 분이 별로 없어서 뭐가 좋은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빌더, 집 짓는 빌더들 중에 대표 회사죠. 포터 데이비스가 망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있는 회사니까 수많은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돕기도 하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됐지만 이후로도 많은 빌더들이 계속 지금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빅토리아 주에 대해서 그런 관리보험, 건축보험 등 같은 거를 관리하는 당국이 있는데 9월 1일부터 빌더가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에 대한 그 주소지를 써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도메스틱 빌딩 인슈런스죠. 그 보험 그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보험료도 43% 인상된다고 하고요. 공사비가 16,000불이 넘어간다. 손님한테 16,000불 이상 청구를 할 거다 하면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고객으로부터 센트 하나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어지간한 공사치고 16,000불 안 넘어가면 솔직히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일하면 무조건 다 하나씩 보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빌더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 비용이 올라가서 막 망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 보험료까지 올려받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 집 지어 달라고 하는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 공사비 올리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처사다, 아주 근시안적인 처사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런 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될 문제고, 다만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을 들여야 하는 조항, 이거는 강조돼야 된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 정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빅토리아주 비상업용 주택 건축 보험 같은 경우는 뉴사우스웨일즈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보험회사는 좋게 됐다. 요거 뭡니까? 요거 치킨이죠. 치킨. 사진에 소주가 있는 거 봐서는 사진 찍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맥주를 낳겠죠, 한국 사람이 찍었으면. 하여튼 간에 요거 사진 띄워놓고 다음 뉴스 이어봅니다. 예전에 제가 틱톡을, 요즘도 보지만 가끔 틱톡을 보니까 카렌스 다이너라고, 이게 미국 스타일인데 체인 레스토랑 같은 건가 봐요. 한국으로 치면 욕쟁이 할머니,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가 아니고 야 왔냐 이딴 식으로 하고, 주문 받을 때도 좀 이렇게 무례하게 하고 이런 게 컨셉입니다. 서비스 하는데 친절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컨셉으로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재밌죠. 또 재밌는 게 틱톡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모셔다 놓고 연세 있으신 분 식사하자 그러고 데리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 표정 찍고 재밌다고 웃고 이제 그런 소소한 재미.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무례하다는 게 어떤 선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숱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야 이 대머리야 이러고 인사를 한다든가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좀 문제의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타스마니아에서 이 식당 이름이 카렌의 다이너, 카렌스 다이너. 카렌이 왜 좀 답 없는 여자분들 지칭할 때 카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카렌스 다이너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카렌스 다이너가 이 투어 프로그램 하면서 호바트에 있는 좀 잘 나가는 식당들 몇 군데 컨택을 해서 자기들이 가서 직접 그날 운영을 하고 시설은 거기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바트에서 좀 뜨고 있던 한국 식당 테이스티 코리아, 치킨 전문점인가 봐요. 여기에도 당연히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지들이 티켓 미리 판매하고 손님 모으고, 그래서 날짜 정해서 테이스트 코리아에 티켓 산 사람들 오면 자기들이 욕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운영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려지죠. 3월 달에 24일, 25일 이틀간 했는데 그때 4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닭 엄청 튀겼겠죠. 여기 뭐 사장님이 뉴스상으로는 마씨라고 합니다. 마 사장이 되겠지,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했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인보이스 보내서 한 6,000불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돈을 좀 주면 좋은데 뭐 그런 건 없었다고 하네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이 5월 26일, 27일이었는데 그때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연락 좀 오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작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연락 한번 오고 그게 다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떻게 행사는 됐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400명 정도 왔다 갔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다 정산해가지고 인보이스 6,104불짜리 보냈습니다. 문제는 카렌스 다이너 운영하는 그 바이럴 벤처 오스트랄리아라는 법인이 5월 30일부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드니에 하나 했다가 잘 돼서 또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에도 하나 하고, 아들레이드에도 하나 하고, 멜번 같은 경우는 팝업 방식으로 이제 하나 뭐 한두 번 했나 뭐 이렇고, 주로 이렇게 팝업이나 이런 이벤트성으로 이제 많이 해왔었나 봐요. 이번에 막지 못한 부채가 4.3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 마사장 인터뷰가 언론에 나왔는데 6,000불 뭐 자기 잃었죠. 지금 환장하죠. 이거 얼마 짜증납니까?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이것들이 그 5월 행사 전에 이미 정산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 곧 망하는데 막판에 이거 해먹자 뭐 이래됐다는 거지. 이거 제가 알기로 형사처벌거리인데, 제가 알기로 호주에서는 부도난다고 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를 부득이하게 계속 이어나갔다,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게 뻔한 상황에서 이어나갔다가 증명이 되면 형사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놈들은 잡아 넣어야 됩니다. 6,000불은 둘째치고 4.3밀리언도 둘째치고, 아니 망해 나갈 거 알면서 왜 딴 사람한테 민폐를 끼죠. 여튼 테이스트 코리아,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호바트에 있다는데, 제가 이제 호바트 놀러 가면 한번 방문 드리고 좀 팔아 드리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주 알디가 3년 전에 호주 고객들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알디가 운영하는 매장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돌려보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마침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인증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이제 지들 쓰겠다고 이제 풍력발전소 따로 계약하고 연결하고 뭐 이러기도 했었고, 2021년 말까지 매장, 창고, 사무실 이런 거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거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기어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럴수도 뭐 비슷한 거 있죠. 2025년까지 뭐 100% 하겠다 이런 말 한 것도 있고, 콜수도 2025년까지 뭐 한다,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제로에도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가보면 딱히 달라진 건 없는, 알디는 그냥 진짜로 해내버렸습니다. 앞으로 알디는 전력 그 생산 전력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시범 실시로 이제 그 냉장고 투명문 같은 걸 설치를 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거 설치를 했는데 이걸 좀 확대해 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위주로 있는데 퀸슬랜드하고 빅토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매장 좀 더 늘려서 설치를 해볼 거라고 합니다. 냉장고가 매장 전력 소모 큰 부분인 만큼 이 투명문 이렇게 사용해서 전력 사용 한 30%까지 줄여보겠다,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알디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따로 이사를 두고 뭐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알디 노력이 지구 환경 문제 개선, 뭐 이런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게 하겠지만 매장 운영 비용에서도 큰 도움이 돼서 결국 소비자가 덕을 보게 되는 그런 당연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줬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알디 가서 뭐 하나 살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딱히 살 건 없어. 한 가지 곁들이면, 지금 그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지금 나토 참석자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독일에 있는 것 같은데,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2050년까지 산업의 탈탄소화 추진하고 탄소 배출 제로, 탄소 배출 없도록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여러 국가 간의 연합 클라이밋 클럽에 가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양반들은 말로 다 합니다. 말로는 지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로는. 행동은 안 하죠. 호주 입장에서 뭐 어떻게 탈탄소를 합니까? 팔아제끼는 게 다 탄소 가스 만드는 건데. 멜번 남쪽에 채트넴 있죠. 채트넴 세컨더리 컬리지. 거기 새로운 교복 아이템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추운 멜번 겨울 나기 위해서 새로운 교복 아이템이 추가된 건데 그 퍼퍼라 그럽니까? 그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생긴 자켓이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새로 나온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따뜻하죠, 입으면. 근데 거기에 이제 부착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는 뭐 리스펙트, 뭐 리스폰시빌리티, 커뮤니티 뭐 이러면서 나름 뭐 괜찮은 문구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학교 로고도 박혀 있고 뭐 좋아요. 근데 이제 소매 쪽에 여기가 이제 한쪽은 에버리진 그 호주 원주민기 그리고 한쪽은 그 무지개기가 걸려 있습니다. 벌써 좀 문제가 또 싹 떠오르지 않습니까? 학교 측 입장에서는 학생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학교도 동의했고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이 자켓이 뭐 필수가 아닌 만큼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학부모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뭐 학부모들은 뭐 좋아할 수 있죠. 잘했다 뭐 이러지 당연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할 수 있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갸륵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샀어 그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뗀다거나 뭐 지우거나 하면 또 교복 규칙을 위반하는 거라서 등하교나 학교에서 입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에 막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뭐 하던데 한 애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나 보죠. 그냥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그냥. 그래 떼버렸나 봐요. 사가지고. 근데 학교 갔다가 야 너는 그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구나 이러고 되려 지가 따가 됐다고 합니다. 애들이잖아요. 뭐 애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뭐 우리가 하는 생각보다 더 다양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더 옳을 수도 있는데 또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브레이크 없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뭐 포용성에 있어서는 뭐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다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안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한 개 한 개 안 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 깃발을 한 10개씩 붙여 그냥. 그래서 한 뭐 등짝에 한 100개 붙이든가 그렇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다 이건 뭐지 저건 뭐지 맞추기도 하고 나름 뭐 정반장다운 솔루션입니다. 지금 봐서는 날씨가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따가 좀 밖에 나가서 또 저번처럼 정반장 병가 특집 공원 걸으면서 라이브로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에너지입니다.